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간정보 아카데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간조사 부분에서 특히 민간조사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절차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윤리적인 부분, 아마 이제 탐정 민간조사 하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또 많이 이렇게 중심을 두고 보는 것들이 그 윤리적인 문제, 어떤 현행 법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실무적인 겁니다. 실무에 한 부분인데, 고객이 왔을 때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을 잘 풀어가야지 계약으로 이루어지겠죠.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또 업무가 진행되면서 거기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은 수익적인 부분을 꼭 따지지 않더라도 어떤 업무의 선후, 전후, 시작과 끝,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은 상담과 계약,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조사 업무의 어떤 진행 절차에 대한 매뉴얼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와 평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나눠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사람이 더불어서 산다는 것은 서로 소통이 필요하고, 소통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소통을 왜 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가족 간에 하는 소통이 있을 것이고, 어떤 특정한 기업 내에서 또는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있을 것이고, 그런 소통들은 대개 그 소통하는 목적들이 주어지게 마련이죠. 그럼 이제 민간조사 업무, 즉 탐정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무실을 개소를 했어요. 아니면 탐정법인을 창립을 했어요. 이랬을 때는 거기에 따른 것은 바로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 또는 방문자가 왔을 때 어떠한 부분으로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인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 그게 권리 보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의 소재 탐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특정 사람의 어떤 백그라운드 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온 사람과 어떻게 상담을 해서 계약까지 이루어내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적으로 보면 상담이란, 카운셀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상담이란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분야의 카운셀러들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쪽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고, 요양기관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 상담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잘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해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컨설팅과 유사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운셀링, 컨설팅, 유사한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맥락은 조금 다른 부분도 있겠죠. 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조사할 사안에 대한 사정과 상황을 의논하는 초기 단계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넓은 의미에 해당되는 정의는 최초의 상담 시작으로부터 수임 적정성 검토, 또 의뢰자와 수임자 간 의뢰 사항을 확정을 하고, 또 자료 수집 진행 순서 협의를 거쳐서 의뢰자 신원 확인 등 계약 직전까지의 단계를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탐정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어떤 상담의 의미는 바로 이런 넓은 의미의 의미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최초의 상담 시작에서부터 계약 직전까지 가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상담의 특징을 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상담은 서로 논의한다. 그렇죠. 어떤 특정한 일방적인 부분이 아니라 서로 논의한다는 면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문과 좀 다르다. 그래서 서로 논의하기 때문에 상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 대화를 상호 간에 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는 마음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거죠. 무엇인가 자기의 권리 보호나
자기가 해결할 일들이 있을 때 담정사무실을 찾게 되고 거기에서 전문가와 같이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바로 상담은 바로 그런 부분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도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내가 의뢰를 하고 또 의뢰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투입되는 인원의 수, 지역의 문제, 또 시간대 문제, 필요한 자료의 어떤 유형들, 또 깊이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어지겠죠. 주어진데, 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상담사가 내놓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내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줄이면 정보의 적실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담사가, 즉 여기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기 때문에 여기 상담을 맡은 민간조사 전문가가 됐던 이 사람이 내놓은 어떤 지식과 경험은 방문한 의뢰인, 예비 의뢰인이죠. 내방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래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바로 그런 부분이고, 마지막은 상담은 자발적으로 공감하거나 변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공감하여 변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상담을 해서 계약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마음속의 의무감들이 있겠죠.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거기선 어떤 결과에 따른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초기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많은 부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부분들이, 즉 고객에게 이 정도까지만, 한 6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거의 9, 10까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나중에 계약 단계까지 가지 않는 그런 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거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이러한 상담이 그럼 왜 중요한가 잘 아시겠죠? 사람이 더불어서 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또 탐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거나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거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든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담의 중요성은, 고객은 최고의 응원자이다, 후원자가 될 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기업들에서 내세우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객 감동.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에서 고객을 감동시킬 수. 고객이 감동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기업에서 여러 가지 다른 아이템에 대해서 선호하게 되겠죠. 그리고 선호를 넘어서 직접 사용들을 하게 되고, 주위에 또 좋은 홍보를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담의 중요성은, 고객은 상담을 통하여 민간조사원의 수준을 진단합니다. 탐정이 됐던 민간조사 전문가가 됐던 이 사람의 수준을 바로 이 상담을 통해서 파악합니다. 우리가 고객을 파악하듯이 고객 또한 바로 탐정, 민간조사 전문가를 파악을 한다. 두 번째, 고객은 상담을 통하여 민간조사원의 실무적 경험과 역량을 측정한다. 그게 상담을 통해서 이게 좀 측정이 안 돼, 아니면 수준이 너무 낮아, 이러면 계약까지 가기가 힘든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객이 민간조사원의 실무적 경험이나 어떤 역량을 측정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함으로써 오히려 계약이 성사가 안 되는 그런 실패가 나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 고객은 상담을 통하여 민간조사원의 인간적 신뢰도를 감지합니다. 여러분들은 첫 인상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첫 번째겠죠. 내면적인 거나 아니 그 내용성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교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처음에는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역시 고객이 탐정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바로 상담을 통하여 인간적 신뢰도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무엇 때문에 여기를 방문했죠?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서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자질을 이 사람이 갖추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내가 의뢰했을 때 믿고 맡겨도 되겠는가,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상담을 통해서 민간 조사원의 인간적 어떤 신뢰도를 평가를 한다. 자, 다음은 고객은 상담을 통하여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아, 이거 진짜 나에겐 필요한데, 아, 진짜 이 회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이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어떤 일들은 현행 이 시스템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해결을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또 고객은 상담을 통해 비용을 내정합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오죠. 인원이 몇 사람, 업무의 어떤 유형들, 또 고객이 알고자 하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폭이나 유형에 따라서 비용이 내정되겠죠. 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용인가, 아니면은 이것은 좀 무리인가, 이런 것도 대개 계산을 할 겁니다. 단 한 번의 상담으로 계약이 결정되지 않게 다음 상담의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필요해서 어느 자문을 구하든 물건을 사러 가든 단 한 번에 바로 결정하는 경우 있습니까? 아마도 그 전에 요즘 같으면은 A라는 상품을 사기 위해선 여러 가지 유형의 유사한 상품들을 미리 인터넷을 통해서 다 검색을 해보고, 또 뭘 많이 보죠? 요즘에는 이 물건이 진짜 믿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고, 그렇지만 후기를 보죠. 그걸 이미 구입해서 쓴 사람들이 거기에 올려놓은 댓글들, 그래서 막 불량 댓글들을 막 올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허위 정보로 인해서 고객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는 민간조사원 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해 있는 사무실, 기업, 탐정, 법인, 이런 것들도 역시 그 고객들이 업무를 보고 거기에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회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상담으로 결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상담이 진행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10여 번까지.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서 상담을 해놓고 바로 나가서 다른 사무실 갑니다. 다른 사무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2주 정도 걸려서 처음에 왔던 의뢰인이 나중에 다른 데를 돌아보고 와서 가장 신뢰감이 있어서 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그걸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녀서 처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능력이 되느냐, 비용은 어느 정도냐, 이 사람들 진짜 맡기면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수준이 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단번에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면은 당황하게 되고, 또 그러면 욕심이 생기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다음번에 또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상담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담을 통하여 타 업체와 역량과 비용 등을 비교 후에 결정을 하게 되기에 의뢰 여부를 속단해서는 합니다. 어떤 고객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맞습니다. 대단하시네. 막 취임새도 듣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한다 그래서 너무 들떠가지고 속에서 막 들떠서 속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또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이 위장 고객들이 있어요. 위장 고객.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만 입수하거든. 그런 사람들 결국은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게끔 또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판단을 못하면 이미 알고 있는 본질을 다 내놓게 됩니다. 다.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장 고객을 주의해야 되는 거.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분명히 명심들 해 두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담 관련 노하우, 정보 이런 것만 그냥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이 성공하면 굉장히 뭐 다른 부분이 없죠. 근데 실패할 때는 거기에 따른 원인이 있더라.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상담의 실패 요인을 보면 첫 번째, 사안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이 부족하다. 그 의뢰인이 얘기하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이 부족하면 서로 아까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민간조사 전문가 또 탐정이 요구하는 것은 맞는 엔터테인먼트가 돼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의 프로그램들도 처음에 오면은 뭐 이거 부동산, 교통사, 이런 과학주사, 지문, 뭐 거짓말 탐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은 굉장히 당황되고 뭐 이런 걸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인 지식들은 가지고 있어야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면은 거기에서 끝나요. 정리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안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부족함을 막기 위해서는 많은 직간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죠. 두 번째, 신선한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고객이 뭔가 가려워요, 지금. 근데 엉뚱한 부분을 긁어주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 될 수 없죠. 고객이 마치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것은 다른 데서 듣지 못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느끼지 못했던 여기는 진짜 이런 거야? 여기 좋았어. 실력 있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선한 아이디어가 부족하면 상당히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담자의 수준과 경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의뢰인 상담을 하러 왔으니까 그 사람을 너무 낮게 보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프로보다 더 아마추어가 프로다운 프로 같은 아마추어가 많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으면 프로고 받지 않으면 아마추어다. 근데 이 아마추어가 프로보다 더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 생활을 하면서는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이든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를 상대가 알 수 있게 하는 건 좋지만 겸손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수준과 경험을 갖다가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상담을 진행했을 때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담 시 준비 조건으로 태도적 측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태도적인 측면. 고객을 과소평가 또는 지나치게 과대평가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 말라. 즉석 계약을 위하여 서두르거나 초조함을 보이지 말라. 그렇죠. 마음속은 급해요. 이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만 너무 서두르면 항상 밖으로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민간조사원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막 상담하면서 다른 것들 막 관여하고 전화 받고 막 정신이 안 나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오로지 내담자에게만 집중해가지고 뭔가 답답한 얘기 공감도 해주고 그래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을 때 계약으로 상담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고객과 탐정 양쪽 메모를 준비해 테이블 위에 고객 거, 민간조사원 거 메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별도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때 뭐 하는데 막 볼펜 찾고 메모지 찾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의뢰자 거까지 내담자의 것까지도 다 준비를 해놓는 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주요 내용이나 핵심 포인트를 메모에다가 적절히 상기시키거나 상담 도중에 뭔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메모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뭔가 다시 한번 정확한 부분들을 확인시키는 것들. 이런 걸 했을 때 내담자는 지금 현재 이 회사 또 이 민간주사 전문가에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자, 상담 중 녹음은 금물입니다. 피듀시언은 반드시 동의를 하고 녹음을 해야 됩니다.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 녹음을 했다는 건 상대방에게 큰 결례를 범하거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사정, 아프거나 힘든 사연, 그렇죠. 왜 왔겠어요? 좋은 일 때문에 오는 사람은 크게 드뭅니다. 전부 다 뭔가 손실을 보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담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아프거나 힘든 사연을 얘기할 때는 경청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공감을 해주는 이러한 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마음의 문 열심히 객관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무용담. 무용담은 결과적으로 내담자에게 자기가 하는 거죠. 이런 사건, 제가 이런 부분에 몇 년도 뭐 이렇게 했습니다. 막 과장하고 막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객은 과소평가, 과대평가 하는 것처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좋으나 허세를 부리지 말아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신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허세와는 구분돼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전문성 측면에서 상담 시에 준비해야 되는 조건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주사 관련 기본적 학술을 터득해야 됩니다. 실무와 이론이 별개가 아니죠. 실무를 튼튼하게 하려면 학술적인 이론과 이런 부분들이 토대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민간주사 활동과 관련된 법령과 법 적용상 중요사항을 정리를 내가 미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부분을 법리 해석이라고 할까요? 이 사건은 어느 법률에 해당이 될 것인가? 민사의 영역인가? 형사의 영역인가? 개인정보보호법인가? 위치정보법인가? 이런 등등의 이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게끔 분명히 공부를 해놔야 돼요. 자, 민간주사 활동의 바탕이 되는 법제상식, 위에 거랑 거의 유사하죠. 법제상식 당연히 익혀야 돼요. 다음, 민간주사 활동이 적용되는 주요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해서 정보를 수집해 주겠습니까? 또는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보 수집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엔 보고서에 들어가고 결과, 어떤 중간 보고서 내지는 결과 보고서에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고객의 전문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다음은 고객의 사항과 관련된 민간주사 활동 경험을 비교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은 제가 전에 언제 이렇게 경험을 했던 분야와 매우 유사합니다.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과대 막 주장하거나 막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사회적 주요 사건, 사고, 분쟁 등과 관련한 편향된 언동을 자제할 것.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런 거에서 민간조사 전문가 탐정은 자유로워요. 여기에서 막 어떤 특정한 부분들을 고객에게 강요를 하거나 너무나 그런 색깔이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은 상담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담 내용과 관련된 핵심 학술이나 판례 등은 예시하면서 이러한 부분들, 판례로는 대부분 판례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등의 이런 부분들 예시하면서 전체 내용을 통일성 있게 요약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바로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전문성 측면에서 미리 상담 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담과 계약 이익 중에서 계약의 개념입니다. 계약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한 민법상 법률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일정 권리 의무가 발생 또는 변경,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약의 효력은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계약은 계약서를 통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계약서를 요즘엔 전자계약서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이나 SNS 메시지 문자를 통한 계약도 일반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구두상 계약은 성립할 수 있으나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면에서 성립이나 효력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민간주사 활동에서의 어떤 계약은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으로 붙이는 불리는 14가지 유형의 계약의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 민간주사 업무에 수임되는 것은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임계약은 역할대행, 의뢰자를 대신하여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방점을 두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대리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도급계약은 의뢰자를 대신하여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언제까지 완성을 이런 거죠. 그래서 수임료를 받는 조건의 차이가 있고 보통 민간주사 업무에서는 위임계약이나 위임계약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위임을 받아서 진행을 법적으로 또 보장도 되고 자료 수집이 절박한 의뢰자나 경험이 많은 민간주사원은 높은 수임료에 의한 신속한 업무, 빨리 적을 하기 위해서 도급계약을 맺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틀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민간주사 업무를 할 때 계약서 작성이 왜 필요할까요? 자, 의뢰 및 수임사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함으로써 불법 부당한 의뢰 또는 수임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화가 필요한 것이죠. 신의가 없거나 불성실한 일부 민간주사원의 고객 배신 행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받고 일은 안 하고 또 중간에 뭐 해서 비용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사무실도 어딘지 모르고 카페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서로 돈 주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탐정활동도 사실은 상식적인 범죄는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특별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특수한 공작이나 이런 분들의 업무는 굉장히 비중이 낮습니다. 의뢰자가 일부 목적을 달성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등 불량 고객 배신행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 배신을 하는 불량 탐정, 불량 민간주사원 이거 없애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객도 불량 고객이 있습니다. 뭐 알아볼 것만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냥 연락도 안 합니다. 언제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신 행위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본인의 고객이 피해야 대한 보험의 보상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간주사원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상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면은 누가 피해 오죠? 만약에 민간주사원 탐정이 그 부분에서 불이행을 하면은 고객에게 불이익이 오겠죠. 적어도 우리 탐정 민간주사원들이 진행을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절대로 고객이 피해를 보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민간주사 업무 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가?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의뢰자와 수임자가 각 1부를 갖는다. 이해가시죠? 계약서 제목은 민간조사 업무 의뢰 및 수임계약서 같이입니다. 이거 별도로 만들어도 되고 나중에 이제 법제화가 되면 이런 거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서류 양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질 겁니다. 지금은 뭐 업체별로 유용하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효율적인 부분을 가미를 해서 만드는 겁니다. 수임자의 계약 준수와 함께 의뢰자의 심의 성실 등을 책무를 강조하고요. 또 의뢰인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때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신분증에 첨부된 사진으로 본인 여부를 대조 확인 후 하게 됩니다. 신분증 위조 여부나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자, 의뢰 내용. 그 요지란에는 민간조사원의 업무를 수임할 수 있는 사항인지 충분하게 확인한 후 기재해야 되고 의뢰 내용은 짧으면 좋고 너무 막 길게 하면은 그 전부 다 우리가 또 용어의 어떤
적법성이나 이런 것들도 해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는 간단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의뢰 내용 기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특약사항은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 상호 논의하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견적과는 다르게 추가되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물론 일이 빨리 끝나서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의 환불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서로 신뢰를 위해서 참고를 좀 하시고요. 자, 수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준법에 관련된 부분, 개별법들 여러 가지 법들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 윤리성 확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실정법 적정성을 판단해야 된다. 이게 과연 개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인지, 또 다른 개별법에서 위임, 위탁, 이양한 것 또는 협업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리상 적정성 판단하는 겁니다. 윤리성을 확보하는 거죠. 어떤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다 하더라도 조리에 위반되면 위헌 또는 위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자, 상황적 판단입니다. 의뢰자의 신용과 특정 자료의 수집을 원하는 동기나 목적, 목표는 부합한지.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된 걸 끌어내는 겁니다. 의뢰자의 설명에 과장, 왜곡, 모순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깔려있는 저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수사 또는 재판이 종결된 사안이거나 현재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아닌지. 이런 것들. 그래서 신중한 판단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 타 업체에 의뢰한 적이 있거나 의뢰되어 있는 사안은 아닌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민간 주사는 매수하여 불법 부당한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위반하게 되면 미꾸라지 몇 마리가 그냥 물 천치를 흘리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역량 또는 그 팀의 역량에 따라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안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면 거기서 정중하게 얘기하고 거절하는 게 바랍니다. 무리수, 옛 속담에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 하던 아라이가 찢을 수 있다는 그 속담이 있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맡아서 한다는 것은 실패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마지막에 했던 수임의 적성성 여부는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상담의 중요성, 상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계약까지 가는 것이죠. 계약서가 작성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시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들도 받을 수가 있고 또 결과물을 만들어서 실체적 진실 이 부분들을 살필 수가 있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수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번 두 번째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